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목 상태가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쁘게 맞출 거라고 믿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책받침 4대 여신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남학생들의 책받침에 모셔져 있던 외국인 책받침 여신들. 아이돌 그룹이란 개념이 없던 시절 해외 아이돌이었다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그 당시 학교 근처에서는 브로마이드를 만약 판다라고 말한다면 10중 8구 이분들이었을 겁니다. 오늘은 그분들에 대해서 나이 순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는 피비 케이츠입니다. 미국 배우고요. 1963년생입니다. 아시아계다 보니까 좀 어려 보이고 귀여운 얼굴인데요. 키는 170cm로 작은 키는 아닙니다. 아버지가 화교였고요. 어머니는 하와이 원주민인 혼혈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영어 배웠지만 배우가 되는 것을 오히려 반대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처음엔 발레를 했었으나 부상 때문에 모델로 나섰고 결국 나중에는 배우로 전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뿐만 아니라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녀의 출세작은요, 파라다이스지. 사하라 사막에서 조난당한 10대의 남녀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전신 누드도 나오는 노출이 정말 많은 영화인데요. 그런 와중에도 피비 케이츠는 상큼하고도 매혹적인 모습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런 그녀의 매력 때문에 흥행에도 크게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 뒤로는 유명한 작품이 별로 없습니다. 1989년에 무려 16세 연상인 중견 배우 켈빈 클라인과 결혼하여 잘 살고 있는데요. 근데 이분은 우리가 아는 켈빈 클라인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브룩 실즈입니다. 브룩 실즈는 아기 때부터 외모로 눈길을 끌었다고 하는데요. 짙은 눈썹, 183cm의 큰 키, 풍성한 머리카락이 인상적이죠. 현재는 말단 비대증, 우리가 보통 거인병이라고 하죠. 와 약물로 인해서 외모가 좀 변하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상류층 혈통이지만 어머니는 평범한 중산층 출신의 배우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임신하여 혼인신고를 하긴 했지만 브룩 실즈가 태어난 직후 바로 이혼했다고 하죠. 자, 이 어머니는 아주 골 때리는 극상 엄마였는데요. 자신이 포기한 연애로서의 성공을 딸을 통해 이루려는, 그러니까 자식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려는 전형적인 케이스였습니다. 미성년자인 딸에게 노출, 하보 이런 걸 서스럼없이 촬영했던 그런 어머니죠. 브룩 실즈는 어머니의 권유로 1980년 15살의 나이로 켈빈 클라인 청바지 광고에 촬영하게 되는데요. 광고에서 나와 켈빈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선정적인 대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광고 후에 켈빈 클라인이 어린 소녀를 성상품화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하죠. 그녀의 리즈 시절 영화를 한 편도 감상해 본 분이라면 제2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별명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1980년의 영화 블루라군에 출연했었는데요. 15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위 높은 노출, 성관계 묘사 이런 부분이 나와서 사실은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이 영화는 피비 케이츠가 주연했던 파라다이스와 사실은 매우 비슷한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끝없는 사랑이라는 주제가만 유명, 동명여가 끝없는 사랑에 출연했지만 연기력은 최악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브룩 실즈는 마이클 잭슨과 굉장히 절친한 사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둘은 유년기에 극성 부모 밑에서 일하느라 어린 시절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고 비슷한 시기에 전성기를 보냈으며 젊은 시절과 나이 들어서의 외모가 매우 다르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물론 브룩 실즈의 경우는 거인증과 약물로 인한 것이고 마이클 잭슨은 백반증과 성형으로 인한 것이긴 라는 점에서는 좀 다르긴 합니다. 브룩 실즈는 자타공인 시계 매니아이기도 한데요. 각종 CF를 독점하던 전성기 때 까르띠에, 불가리 등 럭셔리 시계 모델도 활동을 했었고요. 자신이 출연한 영화에 착용하기도 했습니다. 브룩 실즈의 컬렉션 중에 특히 아끼는 브랜드는 까르띠에와 롤렉스라고 하죠. 한국식을 좋아해서 뉴욕에 있는 H마트에 들른다는 소문이 있었죠. 근데 이건 이명박 정부 시절 영부인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한식 세계화를 위해 3억 2천만 원을 받고 섭외받아 한 연출이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분들이십니다. 자, 세 번째 소개하려고 하는 분은 소피 마르소입니다. 1966년 프랑스 태생이고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 추억은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10대인 1980년에 영화 라붐으로 데뷔하여 일학 스타가 되었지. 근데 한국에서의 개봉명은요, 유코릴 러브였어요. 영화 중에 헤드셋 씌워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걸 패러디한 광고나 작품들은 정말 엄청나게 많죠. 브룩 실즈는 90년대 들어서서 인기가 떨어지고 호르몬 이상으로 큰 변화를 겪었고
PBK 치는 켈빈 클라인과 결혼을 은퇴하여 철저하게 잊혀졌지만 소피 마르스는 꾸준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리우드까지 진출을 합니다. 007 언리미티드의 소피 마르스가 19번째 본드걸로 출연을 했죠. 우리 중에는 그냥 프랑스 여배우? 이렇게 물어보면 소피 마르스밖에는 떠오르는 배우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배우입니다. 소피 마르스는 한국에서 89년 드봉 화장품 광고 모델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소피 마르스라고 불렸던 배우도 있었는데요. 그분이 조영원 씨입니다. 이분도 소피 마르스와 같은 66년생 동갑이고요. 전인화 씨, 김희애 씨와 중앙대 3대 미녀로 불렸었는데요. 큰 사고를 당하시면서 연예계를 떠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볼 분은 왕주현 씨인데요. 전형적인 동양 미인이죠. 1960년생이시고요. 대만 출신의 배우입니다. 다만 전성기에는 홍콩에서 활동해서 홍콩 배우로 주로 알려져 있는 그런 편이기도 하죠. 중학교 시절 농구 선수였다고 하는데요. 그런지 키는 좀 큰 편입니다. 172cm라는 말도 있고 118cm라는 말도 있는데요. 기록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작은 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왕주현 씨는 홍콩으로 건너가 이런저런 역을 맡다가 1987년 천녀 유호인 섭소천 역을 맡아 대박이 터지면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장국영 씨와 함께 나왔던 영화인데요. 귀신이 그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귀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영화이기도 합니다. 하긴 생각해보면 한국의 도깨비 같은 영화도 도깨비에 관련된 잘못된 인식을 주기도 했었죠. 지금도 임청아 씨와 함께 20세기 중화권 미녀 여배우의 대명사로 꼽히는 배우입니다. 왕주현 씨는 국내 최초의 외국인 광고 배우이기도 합니다. 해탐류였던 크리미의 모델이었었죠. 우리나라 일밤에도 출연을 하셨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한복을 입고 출연하셨어요. 90년대에는 영화 홍보차 내연에서 주병진의 토크 콘서트에 출연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봤었는데요. 학창시절 기억이 나는 친구에게 오늘은 먼저 연락을 좀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조연입니다. 우리들의 음료 혜택 크리미. 크림이 좋아 좋아. 크림이 생겨와. 화냈어요. 크림 소다. 드봉 아르드법. 마음으로부터 피부까지 봄의 싱그러움이 전해진다. 아르드법. Savannah woman dressed